대표님 이번에는 결혼을 네. 진행하고 계신 분의 네. 자기 결혼 과정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예.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네. 하이퐁에서 3월에 약혼, 9월에 전통婚礼합니다. 1억동의 결혼식 예물 포함해서 이렇게 한대요. 문화 차이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서 정도 들더군요. 뭐 삼성 AI 번역, 팝하고 구글 번역기가 대화를 한대요. 혼인신고 이후로는 완전히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네요. 장녀의 성격이 드세서 크게 싸울 때 화가 나면 파혼을 들먹였습니다. 지금 버릇을 못 고치면 안 되겠다 싶어 캐리어 싸고 반지 내려놓고 이혼하자고 하니 울면서 자기의 불만사항에 대답하며 결국 화해하고 서로 반지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혼인신고 후 싸우고 나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하는 게 느껴진대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는 다툼이 서로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유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기만 하다가 다툼을 실망하고 화해 못하고 끝나거나 불만이 쌓이다 폭발해서 이혼하거나 가출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폰에도 사귀고는 많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느껴진대요. 약혼을 크게 다투고 콩깍자 떨어지니 단점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현지에 가면 잘해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분에 대해 해주실 조언이. 저는 그분 상당히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게 딱 저겁니다. 업체에서는 신랑들이 그렇게 못해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신부들한테 이렇게 잘못했을 시에 신랑한테 이렇게 잘못했을 시에는 파혼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결혼을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초장에 버릇을 잡아야 된다. 초장에. 네. 어차피 내가 버릇 잡다가 깨지다. 신랑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사장님 파혼하자 하면 파혼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파혼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도 깨진다. 처음에 버릇을 완전히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랑분한테 조언을 할 때 한 번씩 어차피 이렇게 못 사나 저렇게 못 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기선을 꽉 잡아버리세요.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강하게 나가서 부러져 버렸다. 나중에 부러질 나무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파혼했다. 그냥 잘 된 겁니다. 신부가 남편이 강하고 무섭고 나도 나를 좋아하지만은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딱 신부가 끊기잖아요. 끊길 때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정해놓지만은 그 외에 잔잔한 부분에서는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초반에 끊어야 된다고 보는 기 때문에 저희는 신랑들이 못 끊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에서 신부들을 좀 길을 끊거든요. 좀 엄하게 끊는데 한국 살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가기 전에 여기서 길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특히 저는 개인 소개나 이거는요. 처음에 만나서 약혼하고 만약에 신랑 신부가 트러블이 생긴다? 신부가 세게 나갑니다. 보면 신부가 특히 저 북쪽 신부들 같은 경우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여기서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막 와요. 그러면은 그때 신랑이 강하게 나가면 그대로 파혼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아까 그분 말 맞다는 베트남 혼인신고를 먼저 딱 해놔요. 하고 났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이죠. 신랑은 아직 혼인신고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에는. 그러면 약자는 신부예요. 그때 잡아야 돼요. 그게 안 잡히면은 거기서 끝. 잡혀도 조금 더 시간을 보고. 그래서 베트남 혼인신고는 저는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보통 2~3달 안에. 한국 혼인신고는 4~5개월 정도. 요 텀을 주고 그 사이에 신부에 대해서 관찰도 하지만 특히 저렇게 연애 결혼이거나 아니면 개인 소개로 이래 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잡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제 사무실에 와서 상담한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때 일 때문에 상담한 게 아니고 주위에 다른 분을 친구를 뭐 소개를 해준다든지 서류 때문에 와서 하나같이 그분들이 특히 북쪽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혼할 각오하고 꺾어내는. 그래서 저는 저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꺾였을 때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면은 끝내야 되는 거고, 따라오면은 이제 본인이 한국 가서 생활해서도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강할 때는 강한 게 남자를 보이는. 그 베트남 여성들은요, 잘해주는 남성도 원하지만은 강한 남성을 원해요, 또. 너무 막 우유부단하고 이런 남성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여성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남자다운 강한 면이 있으면은 자기가 기가 살짝 죽잖아요. 나쁜 남자가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마음적이든 모든 걸 잘하지만은 강할 때 와이프를 탁 꺾을 수 있는 그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이건 결혼 과정이나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은 뭐 지금 아까 전통혼례하고 뭐 애물하고 해서 1억 동 뭐 그 정도 같으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전통혼례비만 1억 동, 또 애물비 또 따로 막 이렇게 가면은 좀 과한 거죠. 사실 이제 결혼회사하고 결혼한 거하고 또 달라요. 회사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주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분들은 그 정도 보통 그 정도에서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랑들은 1억 동 하면 엄청 큰 돈인 것 같은데. 1억 동은 550만 원이잖아요. 550만 원이고 이것저것 다른 게 부수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개인계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통 혼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 약혼식을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약혼식은 보통 저런 경우는 부모들 모시고 식당에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때 또 비용도 적게 들어가니까 전통혼례 때 조금 더 주도.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한국 신랑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통혼례 실질적으로 이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전통혼례비를 그럼 다 주느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단, 한국도 우리 예단 예물비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단 예물비 가는 거거든요. 응? 예단 예물비가 가는데 이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남자가 돈을 대주는 식으로 돼버린 거지. 응?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 현지에 여기 사는 한국 사람과 여기에서 베트남 여성과 진짜 연애로 만났다. 그러고 나서 둘이 하다가 결혼을 했다. 그 사람도 앞으로 계속 베트남에 살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 여자 집에 저렇게 전통혼례비라고 저렇게 좀 저만큼 안 주죠. 저도 과거에 제 와이프 할 때 저렇게 안 줬어요. 그냥 예물비. 그리고 전통혼례 하는 거는 처갓집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그때 뭐 처갓집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식당 하나 잡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국제 결혼에 대한 관례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예물 예단비 왔다 갔다 하고 또 과거에 좀 있는 집에서 그 집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딸 있는 집에 돈을 좀 주고 데리고 한국도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간 부잣집에서 딸 있는 집에 올 때 뭐 논 한 2마지기 주고 뭐 데리고는 그런 관례인 거죠. 그래서 전통혼례도 뭐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1억 동 정도 들어간다. 적당한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혼식 비용 1억 동에 뭐 또 예물 뭐 5천만 동 뭐 1억 동 막 이렇게 제 구독자가 저한테 한 분은 이야기했던 분이 그러잖아요. 전통혼례 500만 원, 예물 500만 원. 예물 500만 원 해놓고 또 뒤에 뭐냐? 반지, 목걸이 200만 원. 이게 이제 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소개받고 이렇게 하는 분은 여자 집에서 뭐 한 8천, 1억 동? 저희도 실질적으로 부모님 집에 예단비 쪽으로 주는 거는 6천만 동, 신부 준비하는 것까지 뭐 이제 하면은 7,500만 동 정도 줘요. 저희 회사에서도 기준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그러면은, 그는 회사에서도 하고 신랑들인데, 모든 신랑을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하면 또 조금 조정을 하고, 저희도 또 사실, 한다고 우리가 작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면서 신랑분들한테
신부가 한국 들어가고 나서 좀 더 부모님 쪽에 잘해주라. 여기서 너무 잘해줘봤자 크게 신랑분의 어떤 그게 위신이 들서요. 한국 가서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분도 제 생각은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이고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